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주제는 대기오염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대기오염 물질이 우리 피부 세포에 어떤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과학적 전략은 무엇인지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2026년 발표된 최신 연구까지 포괄하여 현장 중심의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총 6개의 섹션으로 구성했습니다. 대기오염의 기초 정의부터 시작해 오염물질이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오는 물리적 경로, 그리고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병태 생리 기전을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이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아토피, 건선, 노화 등 주요 질환과의 연관성을 역학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실무에 적용 가능한 항오염 스킨케어 루틴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의 개요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700만 명이 대기오염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며 인구의 90% 이상이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부과 영역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물질은 크게 입자상 물질인 PM, 가스상 물질인 오존과 이산화질소, 그리고 강력한 수용체 활성제인 PAHS와 중금속입니다. 이들은 크기와 화학적 성질에 따라 피부 침투 깊이가 다르며 특히 미세먼지인 PM2.5는 혈관까지 투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오염물질이 피부 안으로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각질층을 통과하는 경피 경로로 세포 사이의 지지를 타고 들어오거나 각질세포를 직접 뚫고 들어옵니다. 둘째는 모낭과 한선, 즉 땀구멍을 통한 경로입니다. 전체 피부 면적의 0.1%밖에 안 되지만 사실상 입자상 물질이 침투하는 핵심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기나 음식물을 통해 흡수된 오염물질이 혈류를 타고 진피혈관까지 도달하는 간접적 경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피부 손상의 첫 번째 핵심 기전은 산화적 스트레스입니다. 미세먼지 표면의 자유라디칼이나 중금속이 피부에 닿으면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넘어서는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 즉 ROS를 생성합니다. 이 ROS는 피부의 핵심 성분인 스쿠알렌과 지방산을 산화시켜 피지 불균형을 만들고 콜라겐을 분해하며 심지어 DNA까지 손상시킵니다. 항산화제인 비타민 C와 E를 바르거나 섭취하는 것이 단순한 미용을 넘어 생물학적 방어 전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전은 AHR 경로입니다. AHR은 아릴탄화수소 수용체인데 PAH와 같은 오염물질이 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세포 내에서 엄청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CYP101이라는 효소를 과도하게 활성화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멜라닌 합성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점은 AHR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항산화 반응을 돕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경로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테피나로프 같은 신약이 아토피 치료제로 승인받는 등 새로운 치료 타겟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전은 장벽 손상과 마이크로바이옴의 붕괴입니다. 오염물질은 필라그린 같은 피부 장벽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켜 피부의 수분 유지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장벽이 약해지면 미생물 환경도 변하게 되는데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나 두피 탈모를 유발하는 말라세지아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결국 외부 오염이 피부 표면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 결과가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오염과 질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많은 연구가 산업화된 도시 지역에서 아토피 유병률이 높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산화질소와 PM2.5 농도가 높을수록 아토피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연 효과입니다. 오염물질에 노출된 당일보다 0에서 5일 정도 지난 후에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즉, 오늘 공기가 나빴다면 며칠 뒤 피부 트러블을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죠. 색소 침착과 피부 노화 또한 대기오염과 직결됩니다.
미세먼지가 모공으로 침투해 알을 활성화하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신호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인도나 중국처럼 오염이 심한 국가에서 기미 유병률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죠. 노화 측면에서도 오존이나 미세먼지는 콜라겐 분해, 효소인 MMP를 활성화해 깊은 주름을 만들고 항산화제를 고갈시켜 피부를 빠르게 건조하고 칙칙하게 만듭니다. 그 외 질환들도 심각합니다. 건선은 면역계 이상을 동반하는데 오염물질이 T세포 활성화를 도와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여드름은 오염물질이 피지 산화를 촉진해 모공을 막음으로써 발생하고 탈모는 모낭 줄기세포의 산화적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피부암은 오존층 파괴로 인한 자외선 증가와 대기오염의 PAHS가 만나 DNA 손상을 가속화하면서 위험도가 50%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대기오염의 유해성을 말하지만 과학적 근거의 확실성은 아직 낮음에서 중등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연구들이 대부분 선택 편향이나 교란, 변수, 통제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오염물질의 복합 노출 효과를 더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산화질소나 PM2.5가 여러 질환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공통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까요? 3단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화입니다. 저녁 세안 시 음파 진동 기기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완벽히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장벽 강화입니다. 세라마이드 같은 지질 성분으로 틈새를 메워줘야 합니다. 셋째, 항산화입니다. 비타민 C, E, 나이아신 아미드 같은 성분을 포함한 항산화 세럼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오염물질에 의한 ROS 발생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처럼 오메가3와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마셔 체내 독소를 희석해야 합니다. 환경 대책도 필수입니다. 공기질 예보 앱을 확인하고 조리 시 반드시 환기하십시오.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와 실리콘 베이스 보습제를 발라 피부 자체에 물리적인 오염 방어막을 씌우는 것이 아침 루틴의 핵심입니다. 향후 연구는 마이크로바이옴과 후성 유전학 중심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인천은 특히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오염 데이터와 실시간 피부 건강 데이터를 연계한 리빙랩 모델 연구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염을 피하는 단계를 넘어 개인별 노출도에 맞춘 맞춤형 항오염 솔루션을 개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미래 연구 방향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대기오염은 침묵하는 피부의 위협입니다. 둘째, 모든 손상의 중심에는 ROS와 AHR 경로가 있습니다. 셋째, 역학적 근거는 점차 확실해지고 있으나 더 엄격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안, 장벽 강화, 항산화 루틴이라는 확실한 예방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과학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의 근거가 된 주요 참고 문헌 목록입니다. 체계적 고찰을 다룬 싱의 2026년 논문과 아토피 관련 기전을 규명한 히다카의 연구는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